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합니다. 용적률을 높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방식인데 공급 물량이 서울에서만 30만 호에 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는 수십 년 후 미래 세대의 도시공간 활용까지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 이미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25번째 대책, 문제는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먼저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중동의 건설 특수 효과로 국내 아파트 투기 수요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1977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후 경기 상황에 따라 또 정권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과 폐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0년 후인 1980년대 후반에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됩니다. 토지공개념의 대표적인 제도인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역대 정권을 넘나들며 시행과 유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나빠지고 그러면은 경기를 이제 부양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막 그 수요를 부추기는 오히려 그런 정책들을 피워왔던 거예요. 정부는 그때그때 이제 다른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결국 오랫동안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은 결코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했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 여당은 물론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도 대부분 앞다퉈 용적률 완화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기만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을 사서 돈을 벌겠다는 투기 수요가 항상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세,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면 그렇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죠. 현 정부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한 거죠. 결국 그거 하지 못한 걸 보고 시장 세력들이 정부가 하는 정책이 뭐 시장의 흐름을 꺾으려는 건 아니구나. 일관된 시장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던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항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이 이 주택시장에도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 정부는 서울 역세권 반경 기준을 500m로 넓히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35%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은 한계가 있는데 계속 서울에만 몰리는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더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 소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다른 더 큰 어떤 그 정책의 목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 TBS 임현철입니다.